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간단하게 성함이랑 연세 정도만. 62세고요. 김은진이라고 합니다.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? 이전에는 수원에서 약 25년간 자동차 용품, 정확히는 자동차 시트카바를 했죠. 아,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? 예. 같은 자리에서요? 하여튼 수원 시내에서 했어요. 옮겨 다니면서.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죠? 35살인가 그때쯤 돼서 했죠. 그거를 정리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? 한 3년 됐습니다. 막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는 달에 혹시 어느 정도까지 벌어보셨나요?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 벌었죠. 오. 예. 그러면 매출만 1,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건가요? 아니죠. 남는 게. 아, 남은 게 1,000만 원 정도? 그렇죠. 와, 장사 진짜 잘 됐었네요. 그럼요. 근데 혼자 했었는데도 네. 그때 직원 따로 안 두시고. 예, 저 혼자 계속 했었어요. 와.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.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네. 5만 원짜리도 없을 때니까. 그리고 폰뱅킹도 없고 인터넷 뱅킹도 없을 때라 돈 세는 게 일이었겠네요, 완전. 만 원짜리를 100만 원씩 여기다 넣으면은 와. 넣고서는 어디 저기 은행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. 네. 1원이라고. 뭐 저녁에 이제 365 거기다 집어넣고 초창기에 그랬었죠. 초창 몇 년도예요? 그게 2000년도죠. 2000년도. 와. 예. 그러면 IMF 시절부터 하신 거예요? IMF 지나서 99년부터 시작을 했죠. 혹시 그 전에도 다른 일 하셨었나요? 그 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직장 다녔죠. 젊을 때니까 직장 다니고 그랬었죠. 1,00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노후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셨나요? 그때는 이제 바빠가지고 네. 그런 생각은 못했죠.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젊을 때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가게를 정리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예.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어요? 계기는 뭐였어요? 시대적 흐름이죠. 예전에는 차가 이제 처음에 새 차가 출고가 되면 네. 천유로 시트가 돼 있기 때문에 네. 그 위에다 이제 레자나 가죽으로 씌우거든요. 네.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 회사에서 천유로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자나 가죽 시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죠. 점차적으로 일이 계속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업한 지 3년 됐지만 그 이전에 벌써 2년 전부터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. 가게세만 낼 정도에 유지할 정도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조금씩 붙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낭비할 게 아니라 미리 접었어야 된다.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차에 있는 의자를 떼내고 집어넣고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직업병으로 왼쪽으로 또 허리 시술을 2번이나 해서 디스크 시술을. 그래서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못해요, 그 일은.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버실 때는 한 1,00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셨는데 정리하실 때쯤에는 매출은 그냥 0원이었나요? 순 수익은? 그 월세가 한 70만 원이었는데 네. 월세 70만 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. 그러니까 뭐 한 3, 40만 원 벌으면 그러면 적자잖아요. 기존에 번 돈을 계속 까먹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때 좀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? 접었을 때 시원섭섭.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.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2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아쉬운 생각은 없고 시원섭섭했다. 뭔가 더 일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고. 왜 그러냐면 그 경기 자체가, 그 사업 자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. 다른 일을 하든지 전혀 다른 분야로 가든지. 그럼 이제 정리하신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딱 정리한 해에 예. 그때 이제 뭔가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? 일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. 허탈하죠.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허탈한 생각이 들고, 야,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. 그런 두려움이 있죠. 다 누구나 다.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자식 있는 사람들 같이 큰 부담은 없죠. 자식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었고 웬만큼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은 조금 됐는데 앞으로 그럼 이걸 다 돈을 까먹고 있을 것이냐. 그걸 다 까먹고 놀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난감했죠. 사실은 난감한 상황이었죠. 그러면 이제 장사하실 때 노후 대비를 거의 하지 못했던 건가요? 노후 대비는 그냥 단순히 저축을 했어. 저축. 단순 그냥 예. 은행에 저축하신 거죠? 예. 그때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게 이자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재형저축 이런 걸 좀 들었죠. 그거밖에 없었어요. 지금같이 뭐 주식 투자나 뭐 펀드나 이런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
유일하게 저는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저기는 별로 없었어요. 이제 달에 뭐 한 몇 퍼센트를 저축하셨어요? 그때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. 네. 쓸 시간이 없어요. 그러면 거기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.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. 오히려 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. 돈 쓸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쌓이는 거죠. 그럼 거의 한 7, 80%는 저축하셨어요? 그렇죠. 저축했죠. 그럼 진짜 엄청 모아놓으셨겠네요, 예금으로. 그냥 뭐 많이 모아놓고 근데 벌면 또 많이 써요. 또 솔직히 얘기하면 벌 때는 또 많이 써. 그래서 그때 당시 1억 5천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잖아요. 네. 그러면 1년에 이자가 750이에요. 그러면 월세를 내고도 150만 원이 남아요. 그러네요. 그러면 나는 월세를 안 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. 버는 거는 다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저축하면서 그 이자로 월세를 내고 또 내가 버는 거는 또 다시 저축하고 저축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. 더블로 쌓이는 거죠. 그럼 책임질 찾아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저축만 하면 되고. 그렇죠. 그럼 이제 국민연금은 계속 모으셨어요? 예, 국민연금 냈죠. 거의 28년 냈나?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막 안 낼 음.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. 그게 이제 오해가 좀 있어요.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런 건데, 국민연금이 지금은 주식이 올라서 많이 좀 안전해졌잖아요.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국민연금을 내도 내가 낸 만큼 못 받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,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안 낸다 했는데,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은 해결이 됐고, 거기다가 다른 보험이나 연금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서 자기가 받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. 수령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 돼요? 60만 원 정도입니다. 몇 년 조기 수령을 하신 건가요? 4년 조기 수령, 4년. 조기 수령을 하신 좀 계기가 있었어요? 아무래도 이제 벌이가 없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잖아요. 네. 한 달에 제가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, 네. 거기서 60만 원만 벌써 해주면 내가 140만 원만 벌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연금액이 깎이는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없으셨어요? 아니요, 전혀 없었어요. 오. 왜냐면 원래 64세에 받으면 75만 원인데 네. 15만 원 깎이거든요. 네. 그러면 15만 원이 깎이면서 4년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고갈된다, 뭐 말들이 네. 많으니까,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인생이 내일을 모르잖아요.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.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, 그 사이에 내가 로또를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문제 없어요. 예. 한 달에 생활비는 그러면 보통 200 정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어떤 거예요? 가장 많이 쓰는 건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거죠. 그게 가장 많이 쓰죠. 아. 그거하고 이제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 갈 때, 작년에도 막 거의 여름 내내 캠핑을 가고 그랬는데, 캠핑 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. 정리하시기 전에 생활비랑 정리하고 나신 생활비랑 좀 차이가 있나요?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. 어디가 좀 더 늘어났어요? 아무래도 이제 정년이 지나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. 좀 덜 쓰게 되고, 덜 쓰게 되고. 정년이 있을 때는 벌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쓰게 되고, 일하실 때는 어느 정도 쓰세요? 이럴 때는 한 300 들어가죠. 이래저래. 혹시 한 140만 원 이제 버신다 그랬는데 그건 네.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가요?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, 이제 그 사업하는 후배가 있어요. 이제 그 후배가 오다를 따요. 공기업 오다, 철도청, 도로공사, 수질검사, 물 뜨는 것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리, 이제 뭐 풀 났으면 풀도 깎고, 뭐 그러면서 충당하죠. 근데 큰 수입은 안 돼요, 사실은. 그러니까 현재는 뭐 그래봐야 100만 원 정도, 연금 60만 원에 4, 50만 원,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벌으니까 이제 100만 원 정도 계속 번 돈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경제적인 거 외에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또 없어요? 여행인데 그냥 여행이 아니고 트레킹,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요? 파미르공원을 트레킹 한다든가, 남미 같은 데 트레킹 한다든가, 그런 거. 이렇게 걷는 여행, 배낭 메고 걷는 여행. 그렇게 살고 싶어요.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. 산을 내가 30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. 다닌 계기가 된 게 뭔 줄 아세요? 너무 막 일이 바쁘다 그랬죠. 한 달에 1,000만 원씩 벌고. 한 달에 1,000만 원 벌으려면 매출이 한 3천 정도 돼야 돼요. 매출이.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꼴이잖아요. 네. 그죠? 토요일날,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요. 왜? 바쁘니까. 혼자 하니까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.
제가 35살 정도 됐죠. 그 나이에 발기부전이 왔어요. 우리가 지금 나이에 발기부전 오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네네.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랬겠지. 그때 그 충격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았어요. 음식도 제때 못 먹고 아침에 8시에 나가면 밤 8시까지 12시간 이러는 거예요. 돈 넣을 시간도 없다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 밥맛이 있겠어요? 맛이 없지. 그럼 더우니까 맥주만 먹는 거야. 그 발기부전으로.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조건 쉬자. 그래서 산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그 습관이 돼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산을 안 가면.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욕심 없이 좀 살아야겠다라고 네, 맞아요.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돈 놔주는 의미가 없어요. 주변에 이제 직장 친구들도 있으시고 있죠.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뭐 그분들이 선생님을 좀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그분들이 부럽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은 없나요? 직장인들 뭐 대기업 다니는 뭐 기아자동차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장단점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은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죠. 우리 때만 해도 대부분 직장 다니려고 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다 나가서 사업하려고 그랬지. 이제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녔을 때 그런 식이었어요.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. 역전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직장인들이 잘 먹고 잘 살죠.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많고 편하잖아요. 시간 자기 융통성 있게 자기 프로그램대로 시간을 나눠 쓸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월급쟁이들도 월급을 조금 받았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나 같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죠. 근데 지금은 역전된 거죠. 지금 한 30년이 지나니까 역전이 돼버렸어 상황이. 그럼 노후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? 노후의 중요한 건 행복이죠. 행복.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행복은 만족에서 찾을 수 있죠.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. 현재에서 만족.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삶. 그리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도 좋아하고 스포츠 관람, 야구 관람, 그 다음에 음악 좋아하니까 콘서트장 가는 거.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. 가수들 콘서트장 가는 거. 그냥 다양한 취미가 있어요. 책도 좀 보고. 퇴직하시면 시간이 많이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? 예. 원래 이제 예. 일하셨을 때보다. 예. 이제 그때는 그런 취미 생활들로 다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, 네. 예, 만약에 더 시간이 있다. 네. 서예를 하고 싶어요. 서예. 요즘 삶에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? 삶에 재밌는 게 캠핑 다니는 거.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이제 쭉 살아오신 인생에서 내가 요건 좀 잘했다. 뿌듯하신 거 있으세요? 욕심을 안 부렸다. 네.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서 잘 살고 있다. 이제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네.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노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. 그 걱정 때문에 사람이 늙는다. 걱정이 걱정을 낳으니까 네.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. 사람은 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음고생 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살. 그리고 절대 뭐 투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독약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. 자영업자 다른 후배분들도 계실 거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참 자영업자로서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? 결국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뭔가를 배우든지 네. 자격증을 따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. 로또 맞지 않는 바에는 본인이 열심히 한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. 네. 80을 살지 90을 살지 모르잖아요.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배워야지 절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. 열심히 해야 됩니다.